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이 좀 텀이 좀 이번에 길어졌습니다만, 대체로 작업을 위한 준비 과정의 일들을 단계별로 지금 설명을 드렸는데, 우선 조사하는 공정 순서를 결정하고, 공정 수를 정하고, 그리고 각 공정별 적용해야 될 기계 설비의 종류를 결정하는 등 이런 공정 분석표를 만드는 걸로 그 모든 걸 다 결정됐는데,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더 조사해야 될 사항들이 현재 주어진 생산 여건상 생산을 해내는 일에만 전부 몰두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고, 낭비적인 요소가 얼마나 있는지를 조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좀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이 생산 능력을 최대로 가용했을 때 얻어질 수 있는 선을 우선 정해놓고, 그 선을 유지시키기 위한 생산 기술 기반을 그 다음 단계에 이제 구축을 해야 되는 건데, 그 내용은 딱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외에도 해야 될 다른 일들도 있습니다만은, 그 근간이 되는 일은 공정을 편성하는 일입니다. 소위 공정 편성을 하는 일인데, 공정 편성이라는 것은 이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정해진 작업자가 이 제품을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배분을 해주는 거죠. 작업을 24사람이 작업원이 동원되어야 되는 작업반을 구축을 했으면, 그 작업반 소속 인원 개개인이 해야 될 일의 범위를 확실히 결정지어 주는 거예요. 그러는 데는 우선 한 사람 한 사람이 일을 해야 될 양이 24명 모두가 균등하게 해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양이 같아져야 돼요. 이게 분업을 하는 일인데, 분업 형태의 흐름 작업 체제가 일반적으로 동원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어느 나라든지 가장 효율적인 작업을 위한 방법은 분업 형태의 흐름 작업을 행하는 방법들이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라인을 구축한다고 해요. 우리 라인은 어떻게, 우리 반은 어떻게,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은 이제 일단은 주어진 보유 능력들을 최대로 가용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선을 먼저 정했어요. 우리가 목표량이라고. 목표량이라는 것 양뿐만 아니라 목표 품질도 다 설계 과정에서 결정했어요. 그래서 그걸 결정하는 것도 지난 시간에 잠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선 하루 일을 해야 될 시간이 가동 시간이라고 해서 8시간을 작업하기로 했으면 8시간 동안에 우리가 옷을 만들어내는데 걸리는 시간을 각 공정별로 다 조사를 했으니까, 시간 연구라는 걸 통해서 공정 분석표상에다 기재를 해가지고 다 합쳐 본 것이 557초다 이렇게 나오면은, 이 557.6초가 걸리는데, 현재 이런 시간대에 옷을 한 장 만들어내는데 이 제품을 8시간 동안 만들어서 24명이 만들어가지고 행할 수 있는 생산량이 몇 장이 나오는 게 가장 타당한 양인지 그걸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목표로 해가지고 우리가 그 양을, 그 품질을 되게 하기 위한
기반을 다시 정하는데 먼저 이걸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24명이라는 사람을 도운하기로 했다면은 이 24명이 한 그룹이 되는 거죠. 이게 한 반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557.6초를 걸리는 옷을 균등하게 배분을 해서 이게 소위 한 사람이 해야 될 평균 양이 BPT라 그래요. 베이직 피치 타임이라 그래가지고 이걸 나눠 보니까 지금 베이직 피치 타임이 23.2초다고. 한 사람이 23.2초만 작업을 하면은 한 장이 나오는 거죠. 옷이 한 장 나와요. 원체 다 하면은 557.6초에 옷이 한 장 만들어지겠지만은 24명이 이걸 분할해가지고 한꺼번에 1인당 평균 23.2초만 작업하면은 옷이 한 장 나오는 겁니다. 그런 시스템이 흐름 작업, 분엽 형태 흐름 작업의 상태로 하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아주 바람직한데 이 시간이라는 것이 순수한 집어서 박아서 놓고 다시 집어서 박아서 놓는 그 한 사이클에 해당되는 시간이에요. 이게 집고 박고 그 다음에 놓고 한 이 세 흐름 이어지는 이 과정에 걸린 시간을 베이직 피타임이라고 하지만은 이 시간대 작업이 되질 않아요. 지난 시간 때도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반드시 8시간 동안의 일을 하는 데는 이 시간 외에 또 불필요하지만은 다른 일을 해야 될 필요한 시간이 있어요. 그게 뭐 실이 끊어진다, 실 끊어짐 이런 게 생길 수가 있고 또 작업을 하다가 잠시 또 어디 다녀와야 될 그런 여유 시간도 갖게 돼야 되고 그리고 뭐 하던 제품이 다른 사람이 부딪혀서 땅에 떨어져서 주워 올려야 될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이런 것들이 다 주어진 시간에 작업만 할 수 없는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야 된다고. 그것이 여유라 그래요. 여유율이라 그래서 필요한 여유율. 그것을 일반적으로 20에서 30%를 감안해 줘요. 그래서 우리는 한 25% 정도 그 여유율이 고려되어야 된다고 했을 때 결과적으로 한 사람이 옷 한 장을 만들어내는데 걸리는 시간은 29초다 이거지. 23초에 만들어진 거지만은 25% 정도의 시간이 더 걸린다고 했을 때 29초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산식은 책에 다 있습니다만은 BPT에다가 곱해요. 1 플러스 여유율을 곱해주면은 29초로 되거든요. 이것이 SPT라 그러는데, 이 뭐, 스탠다드 피타임이라 그래서 이게 실제 생산이 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29초에 한 장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557초가 걸린 옷을 29초에 2800이다. 28,800초 일을 하는 데서 29초에 옷이 한 장씩 나온다면은 결과적으로 약 993매가 나오는 거예요. 993매가 생산되는 거죠. 그럼 이것이 목표량이라고,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걸 24명이 작업을 했으면은 결과적으로 한 사람이 41장을 하루 만들어내는 꼴인데 이 한 장을 한 사람이 하루에 41장을 만들면은 타산이 맞는지는 자체 다 검토해 봐야 돼요. 그래서 한 장 만드는데 3,000원이든 5,000원 받으면 그 돈 가지고 월급 타가고 공장 운영해 나가는데 뭐 설비 보존하는데 소요되는 땅 그리고 이익까지 다 해당되는 양이 된다면은 이걸 목표로 결정해요. 이 양을 목표로 달성하기 위해서 거기에 이 목표를 달성시키기 위한
기반만 새로 정하는 것이 그 다음에 할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그 일 중에 하나가 이거다 이것이. 공정을 편성해 줘야 된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이 해야 될 23.2초 정도의 자금량을 배분해 주는 것이 24단계로 이래 이어가는 거예요. 공정 순서에 입각해서. 그리고 부품은 부품대로 한 블록을 만들고, 또 몸판은 몸판대로 앞판, 뒤판, 소매 뭐 이런 것이 또 한 블록이 되고, 그 다음에 조립 끓여 모아서 붙여줘서 옷 형태로 가지는 이 과정을 또 한 블록으로 되고, 이렇게 쭉 이어지게끔 이렇게 라인을 구성해 두는데, 이렇게 라인 형태로 이걸 끝나면 그 다음 사람이 이어서 하고 이렇게 진행시키는 과정이 흐름 작업 형태라 그러죠. 이걸 하는데 이 한 사람 끝나고 그 다음 사람 작업으로 이어지고 하는 데는 일정한 시간대가 균등하게 이렇게 배분되지 않으면 안 돼요, 이게. 나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여기는 너무 적게 걸리고 이러면 갭이 생기면은 그게 흐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정체 현상도 생기고 기다림 현상도 생기고 이런 것들로 인해 갖고 생산이 제대로 안 되잖아요. 어떤 데서는 막 차기도 하고 어떤 데 일이 없어서 기다려야 되는 경우가 생겨요. 이거는 공정 편성이 잘못됐을 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공정 편성을 제대로 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공정 편성을 똑바로 하는 방법에 대해서 원칙과 각종 기준을 제가 근본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제대로 공정이 배치가 되면은, 자, 이렇게 해서 여기 A라는 사람이 작업할 것은 1번 공정, 2번 공정, 5번 공정을 한다. 묶어주면은 시간이 28초가 됐다. 23초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7.6%까지는 허용이 돼요. 공정을 배분해 줄 때 BPT를 기준으로 해서 다 그 시간대를 맞춰서 이렇게 한 사람 작업분 이렇게 맡겨주는데요. 어떤 것은 뭐 22초가 걸리는 것도 있고, 어떤 건 4초가 걸리는 것도 있고, 또 4초가 걸리는 것도 있다. 그럼 이래서 한 사람에게 맡겼다. 이거는 공정이 뭐 12번 공정이고, 이거는 11번 공정이고, 10번 공정이다. 이렇게 묶어주면 됩니다. 그런데 이 공정들이 다 같은 기종으로 되느냐, 같은 부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작업이냐, 뭐 이런 걸 따져야 되고, 그리고 그 기계가 한 기계에서 안 되면 두 대를 놔야 된다면 어떻게 놓을 것인지, 그것이 이제 기계를 배분을 이렇게 다 해줬다면은 뭐 7번, 6번, 뭐 8번, 10번 이렇게 또 한 사람 분 몫이 됐다. 뭐 31초가 됐다. 또 이렇게 해서 배분을 해주면은 어느 사람을 위주로 배분하는 게 아니라 이 BPT를 기준으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17.6%의 범위의 자금량을 이렇게 묶어주는 거예요, 먼저. 이게 넣고 나서 그 다음에 작업자를, A란 작업자를 이 자리에 주겠다. B란 작업자는 여기다 주겠다. C란 작업자는 여기다 주겠다. 이렇게 나중에 사람을 배분합니다. 이것이 합해서 공정 편성 표를 만드는 건데, 이것이 가장 아주 중요하고, 이렇게 제대로 묶어줬을 때 또 이 리듬을 탈 수 있어요. 일을 하는 것이 집어서 박아서 놓고 집어서 박아서 놓고 하는 것이 리드미컬하게 계속 이어갈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가장 문제가 없도록 기계를, 설비를 또 배열해 줘야 돼요. 그것을 레이아우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위 생산 목표 달성을 전제로 하는 기술 기반이라고 한다면은 공정 편성을 제대로 해야 되는 거하고, 공정 편성의 원칙이라든가 공정 편성 업무라든가 그 다음에 레이아우트를 제대로 하는 이
하는데 여기 이 두 가지 사이에 동작 경제라는 게 들어가요. 동작 경제의 원칙이라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되고, 그리고 작업 조건과 작업 조건 및 작업 방법을 사전에 표준화 만들어 가지고 표준으로 만들면 좋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레이아우트 이전에 검토돼야 돼요. 이게 여기서 집어서 이렇게 박아서 이렇게 놓겠다든가 이걸 동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는데, 그 동작이 너무 크면은 안 돼요. 동작 경제의 원칙이라는 게 교과서에 뭐 여러 개 써 있지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동작이 적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커도 이 범위를 벗어나지 말아라. 이 범위. 내 손을 앉은 자리만 앉은 사람이 이 범위 동작을 해서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상태의 작업 물량이 놓여져야 되고, 이동해야 될 거리가 결정되어 있어야 되는 거지. 몸을 옮겨 가야 되고, 뭐 일어서야 되고, 뭐 뒤로 돌아야 되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원칙에 맞는 레이아웃을 하고, 또 그런 레이아웃가 될 수 있도록 공정을 편성해야 돼요. 그래서 공정 편성의 원칙이라는 것은 별것도 없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일을 해야 될 일의 범위를 균등하게 한다는 것, 소위 동기화한다 그러거든. 동기화 시켜야 된다는 것. 그래서 원칙 몇 가지만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공정 작업 계기와 작업 보조라고요. 내가 내 공정이 아닌 남의 공정을 도와줘야 될 그런 작업 책임이 명확지 않아 가지고 내가 하는 일이 너무 적어서 기다려야 된다든가, 내가 너무 상대방을 도와줘야 될 형편이 된다든가, 이렇게 하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이 책에 보면은 작업 대기와 보조가 많고 작업 책임이 명확하지 않아야 된다. 명확하지 않을 때 공정을 재편성해야 된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런 것은 하나의 원칙이라기보다는 당연한 건데요. 우리는 우선 공정 편성의 원칙은 BPT에 준하는 작업 양을 배분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작업 양을 배분해야 된다 하는 것이 가장 큰 원칙인데, 이 BPT 기준으로 해서 여유가 17.6% 범위 내에서 해달라. 6%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배분해달라. 20초 같아, BPT가. 그럼 여기서 플러스 17.6%면 얼마냐? 그 약 20%라 그러면 24초 범위가 돼야 된다. 그 다음에 16초 범위는 괜찮다. 이렇다는 소리지. 17.6%를 감안하면은 플러스가 됐을 때는 몇 초가 되고, 마이너스가 돼서 얼마가 되겠지. 요 범위에 작업 양을 배분받아서는 괜찮다. 흐름이 된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공정 편성을 하는데 특히 신경 써야 되고, 공정 편성을 할 때 우리가 가장 또 신경 써야 하는 문제가 본류와 지류를 함께 하면 안 돼요. 본류와 지류는 반드시 구분해야 됩니다. 지류라는 것은 부품이에요. 상의 같은 옷이면 L이라든가 말이지, 주머니라든가 카우스라든가 어떤 부품이 있다고 만들어 갖고 붙여야 되는 거 있잖아요. 이것은 만들어서 붙여야 될 이런 쪼가리들, 카우스, 카라, 주머니,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바지 같으면 마이다데, 앞단, 주머니감, 우라, 이런 것들은 부품입니다. 그건 지류에 해당이 돼요. 지류에 해당되는 것은 본류하고 같이 묶어놓으면 일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지류에 해당되는 부분은 항상 선행해야 돼요. 선행을 앞선자다고. 선행, 먼저 해야 된다, 이거지. 하루를 먼저 하든지, 보름을 먼저 하든지, 하여튼 선행을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1일 정도는 선행이 되는 것이 진행에 차질이 안 생기니까 좋죠. 뭐 에리를 달아야지 그 다음에 뭐 단추를 단다면은 에리가 만들어진 게 없어서 기다리게 되면 전체가 못 움직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지류에 해당되는 부품 공정부 같은 것은 선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한테 묶어서 시간만 맞춰 놓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뭐 예를 들면 저 PPT 하는 사람이 내가 뭐 에리 다리, 카라 다리 다 있다. 카라 다리. 카라 부착하는 공정을 내가 담당인데 이것이 17초밖에 안 된다. 그래서 카라 끝단 자르기가 있다. 카라 끝단을 잘랐다. 끝단 절단하는 공정이 뭐 4초다. 뭐 이래서 네가 카라 잘라가지고 네가 달아라. 이래 하면 안 돼 이게. 일반적으로 그러면 잘 될 것 같죠? 안 돼. 진행이 안 나가요. 그래서 이건 부품이다. 부품. 지류에 해당돼요. 이거는 반드시 하루 선행돼야 돼요. 먼저 만들어져 있다가 달아야지. 그걸 해가면서 달면 굉장히 능률이 안 나요. 그래서 이 특히 편성을 하실 때 지류와 본류를 혼돈하지 말아요. 지류는 지류대로 하고 본류는 본류대로 하라는 거. 이런 것도 하나의 원칙이고요. 물론 그 외에도 뭐 색깔이 틀린다든가 사이즈가 틀린다든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으니까 진행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들도 있는데 공정은 모든 사람에게 균등한 양을 배분해 준다는 걸 원칙을 하고 단 시간대만 똑같이 나누는 것이 아니라 지류, 본류를 혼돈하지 말고 본류는 본류대로 지류는 지류대로 해야 된다는 거 그런 몇 가지 그리고 레이아웃을 고려해서 해라. 기계를 한 사람이 시간대를 맞추기 위해서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는데 이거는 뭐 오버록이라는 기계로 해야 될 공정이고 오버록이다. 뭐 이거는 본류를 해야 된다. 이건 아이록을 해야 된다. 이런 공정 소위 사용해야 될 기계 설비가 여러 가지를 한 사람이 묶어서 해주면은 못해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단일 기종으로 처리할 수 있으면 제일 좋고 2개 정도는 괜찮다고. 그래서 3가지 기계를 사용하면서 해야 되면은 안 돼, 이게. 힘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뭐, 원칙은 그래요. 그러나 불가피하게 자기가 무슨 뭐, 이런 오버록도 하고, 아이롱도 하고, 본봉도 해야 되는 3가지를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건 정상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쨌든 공정 편성을 할 때는 레이아웃도 고려해야 되겠지만은, 작업자가 동작을 여러 가지로 하게 되면은, 그건 잘못된 거니까, 그런 원칙에 위배되는 일은 가능하면 삼가해야 되겠죠. 그리고 반드시 생산 목표를 달성해야 된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공정을 제대로 편성을 해줘야지 나중에 관리를 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한 작업에서 여기서 1번부터 마지막에 60번까지 이어지는데 여기 1번 공정, 3번 공정, 18번 공정 이래 들어가서 묶어주면 안 돼요. 이게 공정 순서가 너무 동떨어진 걸 갖다가 여기서 4번, 5번, 6번 쭉 나가서 이걸 또 갖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공정 편성을 가능하면 작업자가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이 진행될 수 있는 이런 형태로 끌고 나가는 거, 이런 흐름이 되게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시간만 BPT에 준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17.6%를 넘어가지 않으면 되는 게 아니고 실제 행할 수 있는 그런 편성을 해야 되니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연구를 많이 해야 될 과제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 여기 지금 뭐 책을 읽어 드리려고 그랬더니 책 내용이 뭐 중구난방이고 이게 이렇게 해서 꼭 되는 게 아니에요. 품질이 균일하지 않고 크레임이 있을 때 다시 편성을 해야 된다. 뭐 설비비가 많이 든다고 해서 편성을 서로 해야 된다 그래. 물론 이런 것이 다 편성을 해야 되는데 필요하죠. 그래서
순수하게 편성을 하는데 원칙적으로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할 사항은 작업량이 양의 균일화에 의한 분업화가 철저하고 작업자 간에 네트워크가 조성되게 하는 게 중요하다. 작업자 간에 작업량을 균일한 양으로 이렇게 큰 차이가 없이 흐름이 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이니까 그거 하나 염두에 두시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가 돼야 돼요. 여기가 이제 일반적으로 과거에는 그냥 흐름만 되면 되는 걸로 했는데, 흐름만 되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는 동안에 가속화시켜야 돼요. 이제 흐름의 속도를 붙이면서 흘러가게 만드는 일을 이제 또 관리자도 해야 됩니다.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일을 끊임없이 해야 되니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단위를 잘라야 돼. 이렇게 여기서 여기까지는 뭐 A 블록이다, 여기서 여기까지는 B 블록이다, 여기서 C 블록이다, 여기서 여기까지 D 블록이다, 뭐 K 블록은 부품이다. 그러면 이게 만들어서 그때그때 하는데, 여기서 여기까지만 목표를 달성하는 일을 해라. 전체를 다 하라는 게 아니에요. 요것이 A 블록장이 요 끝에 앉아서 하는 거예요. 얘가. 우리 블록은 내가 4명인데 4명이 나누어서 하는 공정은 목표 달성을 시키겠다. 그런 정도로 할 수 있는 블록 단위의 목표 관리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그런 관리를 할 수 있는 공정 편성표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공정 편성 작업이라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의 드리려고 이렇게 연구를 해 보니까, 공정 편성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여러 가지 생각할 필요 없고, 부품을 한 브록으로 해서 한 브록으로 하되 선행 작업반으로 구축하는 것을 항상 전제로 하고, 그 다음에 본류에 대해서 이 샤스 같으면은 앞판 2쪽, 뒤판 한쪽 요크도 하는 거죠. 그리고 소매 이것을 따로따로 만들어 가지고 그 다음에 결합을 하니까, 이 결합하는 공정, 소위 따로따로 만드는 과정이 한 브록으로 가능하면 하라. 아니면 2브록으로 만들든지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조립으로 계속 이어나가는데, 조립 전반기까지 하나, 후반기까지 하나, 이렇게 나눠서 브록을 짜면은 5, 6개 브록으로 한 개 라인이 되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정 순서와 공정 수는 얘가 얘는 L을 잘 다니까 항상 L을 걔가 다는 게 아니에요. 공정을 편성해 놓고 나서 작업자의 능력이 어느 쪽에 전문적인 지식이 더 많은지, 물론 고려해서 작업원을 그 다음에 배치는 하지만은 그 아이를 위해서 주로 하는 건 아니다. 사람을 위주로 하지 말고 이 BPT 균등한 작업 양을 기준으로 해서 사람을 배치하는 것을 나중에 하는 거로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 그걸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환경도 말이죠. 작업 레이아웃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또 환경을 잘 조사를 해서 그 작업 환경이 어떻게 만들어져야지 기계 배열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는지, 그 기계뿐만 아니라 각종 부대 설비들도 있고, 그리고 전등 달려진 위치도 있고 말이지.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되고, 화장실 방향도 있고, 그리고 뭐 환기통이 어디 있는지도 고려되어야 되잖아요.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이제 레이아웃에 들어가게 되는데, 레이아웃에 나름대로의 원칙이 있겠습니다만은, 작업 진행상에 쓸데없는 동작을 많이 안 해도 되게끔 정리해야 되고, 작업원이 기계가 있어가지고 여기 작업원이 앉아서 일을 하는데, 이 기계 다이 자체가 이 앞으로 미끄러질 수 있는 경사직에 설치하는 경우와 경사 안직에 설치하는 경우 동작의 차이가 많아요. 작업판을 평면화 이렇게 시키는 것이 원칙이 아니에요. 이 무거운 옷
뭐 가벼운 옷 달아요. 또 이게 내려 꼽아야지 제대로 미끄러지지. 너무 싹 미끄러져도 안 되지만은 너무 무거운 옷을 내가 하는데 이게 안 매릴까 하면 내가 손으로 밀어가면서 하면은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앞다리는 좀 높이고 뒷다리는 좀 내려서 이렇게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한 그런 작업이 있고, 이 다리 자체를 잘라내야지 또 더 효과적인 것도 있고, 아니면 이걸 또 하나 더 붙여야지 더 효과적인 것도 있고, 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공정을 수행하는데 덜 힘들면서 덜 동작을 내가 가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로 작업 다리 자체를 이렇게 저렇게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기계를 배치해야 돼요. 그냥 이 기계 60cm, 뭐 12cm, 60cm 같으면은 120cm 있으면 요건 그대로 주는 게 아니에요. 필요에 따라서 여기를 이마치 잘라내도 괜찮습니다. 여기서 재봉틀이 끝난다면은 끝나고 나서 여기까지 저절로 미끄러져 가야 되는 이 과정을 굳이 없앤다고 제품이 안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빨리 그 다음 사람 손으로 넘어갈 수 있으니까 더 좋죠. 그래서 이 다이는 가격이 그리 비싸지 않고 뭐 한 개 15,000원 정도 요즘 가는지 모르겠는데, 그건 이 공정을 위해서 가장 적합한 상태로 조정해가지고 쓸 수 있어요. 그래서 기계 조건이지, 작업 조건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그리고 이제 동작을 하기에 가장 덜 힘들이고 덜 크게 해도 되게끔 이렇게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항상 우리가 염두에 두시면서 이 배치를 해야 돼요. 그래서 공정 편성이 됐을 때 이 사람이 내가 해야 될 세계 공정을 연달아 하는 공정에만 별 문제가 없지만 뛰어야 될 경우, 왔다가 가야 될 경우 뭐 이런 걸 고려해서 항상 이런 방향도 이렇게 설정해야 되는데, 그래서 공정 편성하는 문제하고 기계를 배치하는 문제가 생산성 향상을 기하기 위한 관리 체제에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되니까요. 그 문제는 이 설명으로 이렇게 말로 찌그려서 곧 이해가 될 것 같지가 않네요. 어쨌든 그것이 이번 강의 시간에 제가 꼭 알려드려야 할 문제인데 참 어려워요. 우선 공정 편성은 사람을 기준으로 작업물을 맡겨주는 것이 아니고, 작업 공정을 한 사람 몫을 묶어놓고 그 다음에 사람을 거기에 해당되는 적합한 사람을 작업자를 하나씩 배분한다는 거. 그리고 거기도 순서가 어느 마지막 순서가 있게끔 이래 해야 되고, 개수를 관리할 때는 항상 마지막 공정을 기준으로 개수는 하죠. 세 공정을 작업하는 사람이면은 두 공정은 제외하고 한 공정만 수치를 관리하면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계는 배치하기 전에 화장실이 어느 쪽에 있다, 통로가 어디로 나야 된다, 이런 걸 다 염두에 두고, 그리고 그 통로를 확보해 줘야 되고, 그냥 해치고 가게 만들면 안 돼요. 그리고 작업물을 자꾸 떨어뜨리고 이러면 안 돼요. 그리고 이 냉온방 시설 같은 것도 고려해서 바람이 많이 불어서 작업 물량이 떨어지는 경우라든가 여름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고려해서 이 라인을 구성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레이아웃을 할 때는 항상 축소된 작업장을 축도라 그러죠. 축소시킨 도면을 그려가지고 이 도면이 이렇게 된다면은, 그러니까 이리 방향을 잡는다면은 전등이 어디 달렸는지를 감토해서 뭐 여기서 집어서 이리 보낼 것인지 여기서 집어서 이리 보낼 것인지를 고려해서 여기다가 다 배치를 해가지고 요걸 요대로 그냥 셋업을 해야지 현장에 가서 처음부터 그냥 하면 안 돼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해놓고 나서 또 옮격이 되고 이래서 안 되니까 항상 먼저 50분 일이면 50분 일의 축도를 그려야 돼요. 그래서 그걸로 도면을 확실히 짜가지고 그렇게 배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작업이 다 완료되면
그 다음 제품이 들어갈 때 또 준비를 해가지고 또 조정하고 이렇게 그때 작업 기반을 생산 기반을 쾌적한 상태로 꾸미는 일 그것이 생산성을 향상시키는데 효과적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관리는 생산 관리자 노력 여하에 따라서 이익이 증대될 수도 있고 납기가 단축될 수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항상 땡겨주고 밀어주는 역할이 중요하니까 배치를 할 때 사람을 배치할 때 그 사람이 작업을 할 줄 아는 능력이 뭐 있기 때문에 여기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은 성격이 어떤 성격이다. 의욕적이다. 적극적이다. 그래서 이 사람은 에로 공정에다가 배치를 해야 되겠다. 에로 공정에 힘든 공정에 그 사람을 배치한다든가 그리고 책임감이 강하다. 마지막 공정에 배치해요. 오늘 목표를 달성해야 될 책임감을 가장 많이 느끼는 사람이 제일 마지막 공정에 하면은 자기가 목표를 달성하려고 땡겨내니까 자연 잘 땡겨주고 뭐 이런 그 개개인의 그 자세라든가 그 성격이라든가 말이지 그런 것들도 공정 편성을 할 때 고려돼야 할 사항들이니까 그것도 항상 염두에 두시고 이제 체계적으로 생산 기반을 정리하고 활용해야지 그냥 작업자 그 사람의 판단에 맡기는 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공정 편성을 하실 때 염두에 둬야 할 사항이라는 거 한마디 더 말씀드려요. 어쨌든 공정 편성을 한 뒤에 이제 브록을 구성하는데 공정을 다 편성하고 나면은 공정 편성표라는 그 재료가 있어요. 인쇄물이. 그런 공정 편성이 이렇게 돼서 여기서 한 사람 본이 정해지면은 여기 이제 사람 이름을 쓰는 거거든. 여기 누구 이렇게 쓸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것이 시간이 이제 여기 얼마 걸려서 이를테면 이렇게 흘러가게 하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A 브록이라 B 브록이라고 정한다. C 브록이라고 정한다. 이러면 각 브록별 생산 결과를 평가하는 제도가 앞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생산이 얼마가 됐든 생산이 현재 누구가 더 많이 했든 적게 했든 그런 걸 계획치 않고 하루만 지나면은 일과가 다 마감되는 게 아니고 그 사람 이 제품을 투입한 이후부터 이거 출하하기까지 생산한 일지가 나와야 돼요. 일지가. 이번 작업에서 A 브록에서는 100% 목표를 달성하는 작업을 완료했다. 이 사람은 90%, C 브록은 90%를 완료했다. 이렇게 각자의 실적이 기록돼 나오고 이 기록된 결과에 의해서 평가해야 돼요. 그래서 100% 달성한 조에 대해서는 포상금으로다가 1인당 10만원씩 이달에 지급하겠다. 10% 달성한 조에 대해서는 8만원씩 지급하겠다든가 이런 어떤 인센티브 제도 같은 것도 운영하고 말이지. 이 생산 활동의 활성화를 전제로 여러 가지 관리 체제를 새롭게 구축하는 것도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문제는 이 작업이 지속적으로 공급되고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는 상태가 또 돼야지 오다가 없어가지고 말이지 작업하고 싶어 환장하는데도 일이 없어서 못하는 거야 안 되죠. 그러면 모든 것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럴 형편이 되면은 나무의 작업을 하다가 공급이 안 돼서 중지할 상태가 되면은 자기 오다를 해야 돼요. 자기 오다 항상 대비시켜야 돼요. 그래서 꾸준히 이 일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말로 이래 해서 이해가 잘 안 되겠습니다만은 공정 편성이 반드시 먼저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공정 편성을 하는 데는 BPT를 기준으로 17.6%
범위 내의 자금량을 나눠줘야 되는데 그 자금량을 나눠줄 때 가능하면 진행 순서에 입각해서 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기종이 여러 기종으로 처리해야 될 일들은 실행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뭐 2개 정도의 기종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상태로 배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건 그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생산하는 분들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일을 작업장에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사전 생산 계획을 하고 공정을 배분하고 소위 레이아우트 안을 만들고 하는 일은 담당자가 별도로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제 얘기는 생산기획 요원이 한 기능으로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모든 그 계획된 모든 내용은 사장이 결제를 해야 되니까 이번 제품 뭐 오다 남바 몇 번은 언제 투입해서 언제 선적하겠다 출하하겠다 그리고 어느 반에서 어떤 공정 편성하에 어떤 라인으로서 작업을 진행시키고 목표량은 얼마로 하고 그리고 그 결과는 이렇게 평가하겠다 뭐 이런 거 계획서를 다 만들어서 올려가지고 사인 받고 매일매일 생산되는 대로 일지를 써서 보고하는 그런 체계적인 생산 관리가 이루어져야 되죠.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사전 생산 계획이 반드시 먼저 이루어지고 그것이 자기만이 결정된 것이 자기가 했다 하더라도 사장이나 그 위에 공장장 모두가 사인한 걸 가지고 하고 그리고 매일매일 해야 되는 결과를 보고하고 관리 일지에다가 써서 보고하는 체제로 전환하지 않으면은 이제 우리나라 공제든 뭐 어느 나라든 간에 그게 제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갈수록 그 새로워져야 되는 거지 옛날대로 그래 하면 안 되니까 이런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쉽게 하는 걸 이제 보여드리면 좋겠는데 비디오로 그게 좀 어려운데 이제 우리가 관리 기법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고 그리고 좀 미흡한 것을 보완해서 한두 번 더 강의하면은 1단계 강의는 마감이 될 것 같은데요. 그때까지 좀 하는 데까지 해보고 또 미흡한 부분은 좀 보강을 할까 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오늘은 이것으로 마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